그러니까 요새 좀 사실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네. 저도 작년에 이제 회사를 좀 1년 동안 다녔는데 맞습니다. 집에서 회사 출퇴근할 동안 그 송파구 거리가 계속 가게들이 바뀌어요. 새로 맞아요. 공사하고 맞아요. 저기 다녔던 데 없어지고 네. 그냥 자영업자들이 약간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일단 그 시각을 좀 반대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일단 비용을 아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는 비용들의 타당성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네네. 그 비용 타당성을 검토해봤을 때 사실은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제일 많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금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컨설팅을 하거나 뭔가 네네.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 쭉 봐드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왜 키워드 광고 왜 하세요? 플레이스 광고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그 플레이스 광고에 지금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50에서 3, 40 정도 많으면 이제 한 5, 60 정도 이렇게 나가고 계시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지금 매출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그냥 막 돌리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불안하고 안 하면 불안하니까 실제로 그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게 정말 최적화된 효율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남들이 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냥 반사적인 이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건지 네네. 라고 봤을 때 내가 100만 원 넣었을 때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걸 100만 원 넣고 2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내가 200만 원을 갖고 가고 있는데 100만 원 넣고 200만 원 갖고 가고 있는 걸 내가 20만 원 넣고 20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80만 원만큼 내가 이득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전반적인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현대사의 역사적인 굴곡을 최근에 큰 사건들을 지나오긴 했으나 그런 것도 문제지만 해외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네네. 전반적인 해외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갈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어요. 해외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가 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출 증대를 노리는 게 맞지 않나. 일단 무작정 매출 증대를 노리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뉴를 새로 개발한다거나 뭐 마케팅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한다거나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거나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또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은 또 어디서 가져오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메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건비도 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재료비도 또 들어가고. 네.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뭔가 새로운 재료를 수급한다 그러면 그 유통부터도 또 뚫어야 되는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 여유의 범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매출 증대를 쉽사리 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여유의 범퍼를 어디서 확보하느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비용들 중에 타당성 검사를 해서 최적화했을 때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을 가지고 내가 메뉴를 조금 추가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 쇼폼 광고를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한 달에 얼마씩 광고비가 줄은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좀 다른데 가장 극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바지 하시는 고객님이었는데 그 수영 놀이 바지 바나나 보트 타고 네네네. 막 그 물에 빠뜨리고 막 거기 미끄럼뜨리고 뭐 그런 바지를 이제 요번에 처음 오픈을 하셨어요. 올해 처음. 그 전에 시장 조사 하셨을 때는 다른 바지들의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들여다 보셨을 텐데 그렇게 조사하신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는 거의 이제 월에 1억씩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케팅 비용으로. 광고비, 네이버 광고비.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좀 과장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법한 게 실제로 그분이 이제 보여주셨던 자료를 확인해 보면 키워드 광고가 7월, 8월 시즌에 클릭당 10,000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 번 치솟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5만 원을 찍거나 막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가평 바지 이렇게. 그렇죠. 가평 바지. 수도권 인근에서 바지는 사실 사람들이 다른 바지를 검색해서 가는데 거의 없고 그냥 가평 바지로 검색을 하는데
가평 바지의 키워드가 순간적으로 막 5만 원까지 올라가거나 10,000원 가까운 금액으로 계속 찍히거나 하는 경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키워드 광고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죠. 다들 하니까. 안 하면 이제 나만 뒤처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비용을 1억 쏟아붓고 매출 1억 땡기면 그냥 똥돈 치고 그냥 시즌 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저도 걱정을 좀 했어요. 이게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라 처음 오픈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과연 성과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3월부터 인볼브 돼서 3월부터 계약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그래서 아예 키워드 광고 네이버 쪽은 다 뺐어요. 아 그냥. 네, 키워드 광고는 아예 안 했고 플레이스 광고 살짝 돌리는 거 정도. 네네. 네, 그 정도 하고 네이버 블로그 좀 깔아야 되니까 블로그 까는 거 검색했을 때 쭉 깔린 게 나와야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블로그 까는 거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플레이스하고 블로그 정도만 네이버 쪽을 조금 했고 네. 그러니까 블로그는 체험단 조금 돌리고 뭐 요런 정도 나머지는 전부 이제 메타 광고 인스타그램으로 온리 인스타그램으로 메타 광고 돌렸고 8월 후반쯤에 살짝 그 유튜브로 구글 애즈도 조금 돌렸는데 네. 수치는 괜찮은데 유입이 그렇게 확인이 확 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바지에 오는 고객층들이 젊은 분들이고 네네. 2030 세대이다 보니까 유튜브로 뭔가 구매 결정을 하기보다는 인스타로 타고 들어오시는 비율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뭐 9월에는 또 바지를 좀 덜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말에 잠깐 돌렸다가 9월 초에 유튜브는 끊었고 인스타는 9월 한 20일 정도까지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시즌 마무리가 9월 한 26일쯤에 마무리를 했고요. 네네. 예, 그렇게 돌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 2억 4천 정도 매출 두 봤어요. 달 동안. 예, 그러니까 1억 넣고 1억 벌어가는 1억 넣고 1억 처음 벌어가고 막 이런 게임에서 제가 쓴 마케팅 비용이 뭐 잡다한 부대 비용까지 다 하면 조금 불어나겠지만 대충 한 2,000에서 2,400 정도 되거든요. 10분의 1로 기대 비용에서 10분의 1로 줄이고 매출은 다른 데랑 비슷하게 맞춰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요번에 좀 많이 괜찮았다. 그래서 장기 계약으로 좀 들어갈 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네네. 오. 맞습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한 2억 쓸 거를 2억 2천만 원만 썼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분은 한 1억 8천만 원을 어쨌든 아낀 거네요. 그렇죠. 아낀 거죠. 성과를 주시나요? 딱히 그런 건 없고요. 그래요? 왜냐면 요번에 사실 더 벌 수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 전체적으로 가평 바지 시장이 다 죽었어요. 아 올해. 네, 올해 그래서 폐업하는 바지들도 아마 좀 나올 것 같고 저도 가서 보니까 이제 잘하는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바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노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손님이 없어. 네, 손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슈로 금액이 확 뛰거나 뭐 이러지는 제 수입료가 뛰진 않았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럼 거기 말고도 또 지금 뭐 마케팅을 해주는 데가 있나요? 지금 같은 업체에서 겨울에 이제 그 곤지암에서 스키 렌탈 샵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유튜브 쪽을 조금 살려가지고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겨울 시즌 준비하고 있고 다른 거는 이제 경기 어촌 특화지원센터라는 국가기관하고 같이 해서 네네. 어촌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케팅 교육하거나 아. 뭐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제 굳이 밝히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네네네. 그거는 좀 몇 명 계시는데 말하기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해서 그럼 그분들도 다 그런 인스타그램 쇼폼을 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광고를 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일단 쇼폼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는 동일한데 네네. 플랫폼을 조금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품이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고객층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고객층이 주로 구매를 결정하는 플랫폼도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유튜브로 갈 건지 네. 인스타를 메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틱톡이라든지 기타 다른 플랫폼들을 조금 더 가지고 올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때때로는 인스타를 메인으로 가더라도 유튜브에서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는 형태로 간다거나 아니면 틱톡이나 이제 네이버 클립이나 이런 것들로 추가 유입을 좀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플랫폼들을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스레드도 많이 하던데 그렇죠. 그걸로 또 좀 해보시나요, 스레드? 스레드는 이제 재활용하는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영상 베이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본이 나오잖아요. 네네. 대본이 나오면 그걸 이제 스레드용으로 좀 다듬어서
올려서 추가 유입을 좀 만들어내는 정도. 스레드를 메인으로 지금 들고 가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일단은 인스타그램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예, 근데 스레드만을 위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생산을 하고 그걸 스레드용으로 조금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영상 만드는 걸 하고 그 원고를 그냥 그대로 스레드랑 블로그에도 같이 똑같이 올리시나요? 그쵸. 블로그에 올릴 때는, 그러니까 블로그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는데 릴스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네네. 스레드는 글이 막 이렇게 엄청 길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짧은 영상을 스레드화하는 건 간단하죠. 근데 이제 블로그로 연동하는 경우는 저희가 유튜브를 미드폼들을 조금씩 만들어야 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약간 가격대가 있거나 뭔가 구매에 고민이 많이 필요한 카테고리들, 예를 들면 육아용품이라든지 육아용품. 항상 뭘 하나 사더라도 이거를 사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은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를 만약에 하나 산다고 해도 네네. 그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품질 보증부터 시작해서 이게 자산 가치가 있는지부터 막 되게 많이 따지게 된단 말이죠. 고관여 제품. 그렇죠.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종 결정을 유튜브에서 내리는 경향이 조금 많습니다. 정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책 강의팔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무슨 300만 원, 400만 원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스타보다는 유튜브 네. 훨씬 더 전환율이 높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격이 높고 그런 경우에 그럴 것 같고 왜냐면 그 인스타그램은 릴스가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네, 폼이잖아요. 네. 카드 뉴스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엄청 많은 정보가 담기긴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싼 제품,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미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더 찾아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만 보고 어차피 구매하진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정보들을 사실 쇼츠에 담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쇼츠를 같이 가져가지만 미드폼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생산한 미드폼을 블로그로 가져가죠. 그러면 약간 무조건 나만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체험단 이런 걸로 좀 뿌려서 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미드폼에서 주장한 어떤 내용들이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 체험단이 우리는 이제 체험단을 광고를 주고 맡기는 거지만 네네. 그 다른 블로거들의 입에서 다른 블로거들의 글에서 내가 주장한 것과 같은 내용들이 발견이 됐을 때 훨씬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디테일들을 조금 싱크를 맞춰주는 어떤 체험단 원고에 그 가이드들 잡아서 좀 뿌린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 거죠. 체험단한테 가이드를. 그렇죠. 가이드를 줘서 쓰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그냥 진실하게 한다고 무턱대고 맡겼다가 그냥 돈만 날리는. 그렇죠. 뭐 체험단이 큰 돈이 들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영업으로 들어가면 사실 10,000원, 뭐 1,000원 이게 그렇죠. 후달리지 않습니까? 후달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게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제 카페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냅킨 있잖아요. 왜 저 손님은 자꾸 냅킨을 2개 쓰지? 하나여도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일하던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이 이제 일하다가 커피를 타 먹는데 커피를 이렇게 커피 믹스를 탁탁탁탁 털어서 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거 2개를 동시에 터는 소리가 다르대요. 타다닥 이렇게. 저 새끼 2개 먹네? 네. 근데 그분이 매출이 불안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네. 약간 그런 어떤 오너만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비용이 있죠. 비용 절감이라든지 그런 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 체험단에 맡기더라도 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비용을 아낀다. 우리 전반적인 마케팅 메시지에 맞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